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9월 24일 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그리고 어, 내일 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9월 12일 이후 오랜만에 종가까지 상승하는 장대 풀 양봉으로 마감했는데요. 중간에는 좀 우여곡절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오전장에는 민주당의 금투세 관련 토론회가 진행이 되었고 그 시간 동안에는 시장이 조금 밀리다가 이제 오후장 들어서 종가 부근에 발표하는 밸류업 지수 그리고 강한 부양책에 의해 크게 상승한 중국 증시 영향을 받아 이제 오후장에는 막판까지 좀 크게 상승 반전으로 보이면서 마감을 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 지수가 여전히 또 올라갔고요. 20포인트 위를 꾸준히 유지하는 그런 현상으로 언제든지 변동성 지수가 튀어 올라가면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환경임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20 언더 내지 좀 크게는 17.5포인트 언더로 향해야 우리는 조금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고요. 오늘은 또 이런 상황을 대변하면서 옵션의 등합이 어제에 비해서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죠? 상승을 하면서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그 빗각 추세대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는 시점이 내일 정도면 어느 정도 결판이 나거나 뭐 하루 정도 더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뭐 돌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막힐 것인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이제 미셸 보우먼 이사의 연설 매파 중에 매파죠. 강한 매파 현재 매파 1인자입니다. 닐 카시카리가 원래는 매파 1인자였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유해졌기 때문에 거의 뭐 미셸 보우먼 이사가 혼자서 거의 매파 역할을 강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번에 FOMC에서 비컷 결정에 유일하게 반대하고 지금 상당히 지금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혼자 주장하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일정이 또 3개나 잡혔는데 그 중에 오늘 이번 주 일정을 처음 시작하는데 미국 증시 본장이 개장되기 전 10시에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그 일정을 앞두고 좀 올라가던 선물이 살짝 또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과연 잘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보면서 그리고 무사히 넘어간다면 내일 우리 장은 저 추세 빗각 추세의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또 생길 수 있겠죠. 오늘 또 장 막판까지 마감을 좋게 만들면서 야간 선물의 강세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일 돌파할 수 있을지 뭐 중국장의 랠리 그다음에 반전 그다음에 밸류업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도해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찜찜한 점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연준위원들의 연설 내용부터 간단히 짚어본 뒤 우리 장 내용으로 넘어가서 간략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준위원들의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요. 경기 연착륙을 위해 내년 수차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9월 FOMC에서 빅컷은 적절한 선택이었다. 연착륙을 하려면 금리 인하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고물가 리스크보다 노동시장의 침체 리스크가 더 커졌기에 9월 금리 인하는 적절했다. 하지만 향후 금리 인하는 느리게 진행되어야 하며 연내 2번의 FOMC에서는 빅컷이 아니라 25bp씩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이 유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크게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고 있죠. 발언에 라팔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가 기대보다 빨라서 충분히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보며 인플레이션과 고용의 위험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빅컷을 단행한 것은 중립금리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빅컷에 대한 정당성을 좀 부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자, 이제 우리 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개장 전 체크 내용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가 10시 반부터 점심시간대까지 있었고요. 뭐 우리 라이브 방송 보면서 같이 이제 봤는데
뭐 저도 같이 보고요. 뭐 다들 이제 생각하시는 바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라이브 방송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뭐 그냥 전문성이 좀 결여된 민주당 당내 토론회였던 것 같고요. 청중 또한 국민 참여가 불가능했죠. 사실 이렇게 각 분야에서 증권사의 이제 각 분야 전문 분야 뭐 국내 주식 담당하시는 분들, 또 파생 상품 담당하시는 분들, 또 매크로 보시는 분들, 또 종목 개별 종목을 또 보시는 분들, 다양하게 관점 다양하게 모셔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이, 혹은 패널로 뭐 아니더라도 청중으로서 이렇게 또 참여를 해서 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 기대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일단 당내 토론회였던 거, 그다음 청중 또한 당 내에서 해결을 했다라는 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한투연에서 청중으로 참여 요청을 했으나 이제 거절당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리고 뭐 내용 중에서 뭐 다 다른 내용들은 다 이제 장중에 라이브 방송 때 좀 언급을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눴지만, 좀 충격적인 발언도 있었죠. 금투세가 시행됨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면 인버스나 선물 매도 그리고 풋옵션을 잡으면 된다라는 발언을 이제 해당 토론회에서 이제 듣게 됐는데, 이런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듣기에는 좀 부적절한 발언으로 좀 보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요. 이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파생하시는 분들, 파생인들이 어떤 결정이 일어났을 때 증시의 전략을 좀, 증시를 해법을 좀 찾아내는 전략을 짤 때나 생각하는 내용이지, 이렇게 국민들이 모두가 볼 수 있는 이런 토론회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 조금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마치고 나서는 이제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아직 증시 체력이 미진하여 금투세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마칠 때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24일 오늘 공개가 되었고요. 이제 30일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일에는 관련 종목들이 이제 균형 있게 비율에 맞춰서 30일부터 11월까지 해가지고 종목에 이제 투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공개를 앞둔 오후 시간 중국장의 폭등과 함께 강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끝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마감했고요. 약간 반전의 분위기였죠. 개인들의 콜풋이 원래 양매수로 좀 유지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콜옵션을 사들이면서까지도 끝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수급에 비해서, 이거 뭐 약간 좀 오버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와 금융투자의 현물 매수로 기인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 및 반등 여부를 체크해야 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외국인 매도가 있었고요. 특히 선현물이 뒤집혀 있는 백어데이션이 유지되고 있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오늘도 750만 주 이상 매도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장기 선물 매도 누적 포지션이 일부 살아있고, 슈퍼개미의 매수 롤오버된 매수 위결과 반대로 좀 살아있고요. 최근에는 그 반대 포지션이 이제 금융투자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물 매도 미결이. 근데 어쨌든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현물을 팔았을 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 백어데이션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그냥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챙길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량이 많은 외국인들이 매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지금 굴하지 않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현물을 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택하는 유리한 방법을 좀 취하고 있는 거죠. 다만 국내 기관의 최근 매수 행렬이 지속됨에 따라 반등 시도 중인 상태입니다. 2일 연속 삼성전자는 일단 양봉 마감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는 지난번에 11% 급락 장중에 한번 만들어진 뒤에 또 반등 구간을 또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프로그램 매동 체크를 해야 했는데, 이제 비차익 매수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비차익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2시에는 이제 오늘 밤에는 미셸 보먼 이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외신 소식도 있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국 증시는 재벌 중심의 구조가 문제다. 그래서 밸류업 성과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했고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HSBC에서는 한국 증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축소로 하향
할 것이다, 뭐 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자, 장중 내용입니다. 이제 외국인 선물은 오늘도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진행이 됐고요. 환매수 우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1,500억 매수 마감을 했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 선물은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동일하지만 신규 매도가 우위였죠. 2,114억의 금융투자의 선물 매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신규 포지션이기 때문에 오늘 미결 상승 효과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투시는 신규 매수 플러스 환매도 중에 신규 매수가 우위였죠. 이것도 미결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아침 9시 19분에 순식간에 잠깐 저도 장중에 좀 이거를 놓쳤는데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350 월물 콜옵션으로 왕개미가 슬쩍 들어왔다가 빠르게 나갔더라고요. 이제 들어오자마자 거의 나간 케이스라서 좀 빠르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10시 30분 이후로는 요 지점 10시 30분 이후로는 340 월물 풋옵션으로 왕개미가 한 25억 이상 진입하면서 하루 종일 홀딩하다가 막판에 20억가량 손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해당 이제 풋옵션을 보면은 340 풋옵션 보시면 이렇게 요 자리 여기 10시 이후에 10시 반 부근에 이제 거래량이 폭증했었죠. 요게 왕개미가 이제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풋옵션 이제 손실이죠. 풋옵션 쪽으로는 손실 이게 풋옵션이니까 이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한 3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막판에 한 20억 정도는 이제 손절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선물 매수 포지션과 함께 합성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개인 보시면 340 풋옵션을 들어올 때 선물 매수가 증가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 증가하죠. 그래서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합성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물 매수를 잡고 풋옵션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양방향 베팅이 된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컸기 때문에 선물 매수 쪽에서 수익이 났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 물량은 종가 부근에서 선물에서 수익 풋옵션에서 손실을 보며 차익을 남길 수 있을 만큼만 청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 왕개미가 하는 방식이 이렇게 양쪽으로 포지션을 합성해서 세팅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오랜만에 왕개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움직였다라는 거. 자, 오늘 장 마감 시에 체크한 내용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중국 인민은행 판궁성 행장은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은행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춰서 금융시장의 장기 유동성을 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9조 원, 약 190조 원 정도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7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 영레포라고 하죠. 영레포 금리를 1.5%로 0.2%포인트 내리는 등 다른 정책 금리도 인하하겠다고 말했고, 기존 주택 대출 금리를 신규 주택 대출 금리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증시는 과감한 유동성 공급 호재로 받아들이며 상해 종합지수가 무려 4%대 큰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또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오늘 초장대 양봉 마감을 했고요. 지난 2월 6일에 보였던 3%대 상승보다 훨씬 더 큰 폭등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추세가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잡은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이 장대 양봉이 깨지지 않는 한 당분간 중국 증시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 좋은 영향을 또 가져다 줄지 주목이 되고요. 만약에 이 양봉이 훼손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 부양책에도 소용없는 노릇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 압박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을 살리는지 앞으로 좀 봐야 될 거고요. 지난번에도 그 양봉, 기준 양봉 하나를 살리면서 충분히 반등세를 만들었던 이력이 있었죠. 많이 떨어진 만큼 또 반발이 또 세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부양책에 굉장히 가볍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후장에 중국 증시의 큰 상승과 밸류업 지수 발표 기대감이 함께 작용하면서 꽤나 강한 상승 반전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막판 시장을 주도했던 매수세는 금융투자의 현물 매수, 외국인의 선물 환매수,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등이었는데요. 다만 외국인의 선물 환매수가 막판에 최고 매수금 대비 약 5천억이죠. 5천억 최고 매수금 대비 한 3,500억 가량 빠지면서 끝났다라는 점. 개인 콜옵션이 360 월물 콜옵션 중심으로 총 100억 원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이거죠. 굉장히 큰 콜옵션 매수가 오늘 종가까지 있었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콜옵션이 상승한 거죠. 요거는 왕개미가 아침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대중들의 포지션으로 추정됩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들어왔고 특히나 360을 좀 타겟으로 삼아서 일부 큰 손들도 같이 좀 들어온 것으로도 보입니다만 많이 섞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60 월물 콜옵션의 경우는 미결이 굉장히 폭증을 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미결이 43,000 계약대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그쵸? 미결이 43,000 계약으로 크게 올랐고 이게 오늘 올라간 거예요. 하루 일봉으로 보시면 어제하고 오늘 굉장히 급증했죠. 그래서 여기에 개인들의 매수가 몰려 있고 개인들의 매수가 몰렸던 만큼 금융투자나 외국인의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제 시에 굉장히 방어적으로 작용할 자리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200이 349.61 야간 시장 상승을 반영하면 대략적으로 35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10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한 10포인트 언저리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그 빗각 추세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반드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허용 범위로 나올 수 있다. 허용 범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을 허용을 하려면 지금 개인 콜옵션 360 이 미결 물량이 사라져야 됩니다. 결국에는 43,000 계약까지 쌓인 이 미결 물량이 사라져야, 즉 올라갈 때 콜옵션 가격이 상승하면서 개인들에게 수익 청산을 주든 아니면 흔들어서 손실 청산을 하게 만들든 미결을 없애야 그 자리는 누군가의 콜옵션, 금융투자나 외국인의 콜옵션 매수로 바뀌고 그 자리를 또 안착 시도를 해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360 월물 콜옵션 중심 요 100억 원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꼭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시장의 강한 상승에도 좀 찜찜함을 남긴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직 공간적인 여유는 있어요. 날짜도 한 9거래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도 충분하죠.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360만 결국엔 결제를 안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23년 8월 1일이 좀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리고 그때 이제 정혜원방이나 이제 구독자방에 언급드리기를 굉장히 찜찜하다. 연결 선물로 볼게요. 8월 1일에 23년 8월 1일 되새겨 보면은 돌파봉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죠. 돌파가 나왔어요. 그죠? 자, 기존에 막혔던 자리에 종가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돌파네 하면서 따라 들어가는 물량들이 굉장히 돈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체크를 한 거는 옵션이 안 따라왔어요. 이거 이거 오랫동안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몇 차례 더 반복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돌파를 했는데 돌파 매수세도 막 따라 들어오면서 종가까지 풀량봉으로 끝났는데 야간장도 괜찮았는데 옵션이 안 따랐어요. 장중에 상승 쪽으로 돌리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찜찜한 내용. 개인 콜이 100억 원이나 들어오면서 옵션 쪽에서 개선이 안 되고 수급이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지수만 올라갔습니다. 좋은 내용이 있었기도 하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찜찜함을 남기치 아직은 제가 상승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이거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문명 돌파는 맞다. 돌파는 맞는데 이 돌파라고 해서 그냥 상승 쪽으로 따라 들어갈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자 라는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더니 다음 날에 그 찜찜함을 뒤로 하고 바로 급락이 나왔던 적도 있었죠. 그 뒤에 이런 현상들이 몇 차례 더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비슷하게도요. 비슷하게. 이번에는 뭐 같다면 같고 또 다르다면 달라요. 왜냐면 이번에는 아직 완벽하게 돌파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쵸? 아직은 뭐 연결 선물 기준으로 좀 돌파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 12월물 보기 때문에 그냥 12월물로 보고 아직은 조금 자리가 남아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옵션물로 이제 컨트롤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개인 콜옵션이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 좀 찜찜한 상태가 된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엔 개인들한테 수익만 안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9거래일 동안 더 올라갔다가 프리만 깎을 여지도 있는 거죠. 360만 안 넘어가면 결국에는 개인콜 360은 어찌됐든 0으로 결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만 약간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음에도 좀 찜찜한 구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 개선도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가지고 이제 뭐 크게 쌓인 것은 없지만 현재까지 이제 해외 선물 포지션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개인들의 선물 매도 쪽이 조금 더 많은 상태고, 물론 뭐 특정 증권사에서만 나타난 현상이고 LS 증권에서는 일단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더 많아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반면에 유진투자 선물 같은 경우는 아직 포지션이 그렇게 이렇다 할 좋은 포지션은 또 아니에요. 이제 중립 형태이기도 하고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개선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좀 추세 돌파도 좀 만들어지고 있고, 보시다시피 자,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면은 764 자리를 지금 안착하는 과정이죠. 네. 갭으로 올라서서 또 이렇게 횡보 안착하는 과정에서 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 뭐 미셸 보우먼 이사 연설만 잘 무사히 넘긴다면은, 또 그리고 내일 장마치고 있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또한 잘 무사히 넘긴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막힌다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우리도 이제 개파락을 보이면서 지난 8월 1일, 작년 8월 1일에서 2일로 넘어갔던 그 갑자기 급전환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오늘 미국 장이 무사히 잘 넘어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수급 자체는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미국 재무부 일반 계좌인 TJ 잔고가 최근 24년 평균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시면 그쵸? 최근에 한 2주 3주 연속 지금 올라오고 있죠. 여기 지금 재무부 잔고가 빵빵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는 24년 평균 이상으로 최근에 상승하면서 요게 또다시 증시에 공급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증시에 공급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될지 관심을 또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 주 목요일에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 일정이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또 증시를 그 TJ 잔고 가지고 또 활용한다고 얘기를 할지도 모르고, 또 증시를 끌어올릴 메시지를 또 줄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옐런 장관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금 기존에 대선 후보로 있던 시기에 재무부 TJ 잔고를 써가지고서라도 증시가 하락한다면 그 잔고를 써서라도 하락을 막을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가 있죠. 그래서 과연 조정장에서 이렇게 대처하면서 이제 마지막 대선 일정, 대선 레이스를 끝낼 것이다 라는 언급, 이렇게 뭐 무회적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그런 언급을 할지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개인들이 참 100억 원의 콜옵션 매수와 그다음에 왕개미 중심으로 또 풋옵션 41억도 들어왔고, 외국인은 뭐 콜매도 73억, 그다음에 풋매도가 53억, 좀 굵직하게 평소보다 좀 많이 거래가 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월물 옵션 단독 포지션을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좀 전에 이제 정혜연 파생반에 올려드린 텔레그램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월물 옵션 베팅 포지션 현황인데, 코스피 200 기준 10월 10일 만기이고 15% 위아래 범위를 체크한 건데요. 왜 이래? 자, 체크한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외국인의 현재 옵션 단독 베팅 포지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양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양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구간이 330 위에서 360 사이에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그래도 비교적 넓은 범위의 수익 범위를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또 허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보시면 360일은 쥐약입니다. 외국인 지금 콜매도가 아까 전에 개인이 360 콜옵션을 많이 샀기 때문에 거기는 반대로 외국인의 콜매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360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가면 죽음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방어가 현재 기준으로 일어날 거다. 현 포지션이 유지된다면, 청산이 중간에 나오지 않는다면요. 개인들은 360 콜옵션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360 위로 가면은 아주 큰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완전히 상방 배팅이 되어 있고요. 외가 중심의 상방이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좀 멀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쪽이 아니고. 그리고 하방으로는 크게 재미를 못 보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물론 풋옵션 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콜이 조금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오늘 100억 포함하면서. 금융투자는 양매수 구조를 취하고 있고요. 빨리 330에서 360 사이를 벗어나야지 되는 구조예요. 즉 외국인과 반대죠. 외국인과 반대. 지금은 그래도 이 자리에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파란색 이론 손익 구간이 0보다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330과 360 사이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만기가 다가올수록 빨간 선 만기 손익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손실로 바뀌게 되죠. 이거는 양매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프리가 녹는 과정이 진행돼서 그렇습니다. 여기 개인도 똑같죠. 그래서 금융투자는 어디든지 많이 가라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330 밑으로 가든 360 위로 가든 좀 많이 가보자. 근데 360 위로 가면은 개인들의 수익이 커지고 330 아래로 가면은 뭐 이제 외국인들의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외국인들의 이 정도 포지션은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금방 올릴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콜 쪽보다는 깊게 빠진 콜보다는 풋 쪽을 사면서 풋을 올릴 수 있는 게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면서 남은 구거래를 보낼지는 앞으로 요 옵션의 흐름, 오늘 옵션에 이제 크게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옵션의 거래를 주목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 이런 것들은 이제 파생반에 제가 뭐 위클리 옵션이든 월물 옵션이든 합성, 선물 옵션 합성이든 필요한 시기에 자주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이제 파생반에 계신 분들은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이거 외에도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언급드리는 것을 공부를 계속 해보시고 하나씩 좀 반복하시다 보면은 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차트 체크 한번 해볼게요. 빗각 추세대를 넘어갈 것인가 라고 써드렸는데 자, 지금 이제 거의 빗각 추세대 저 위에서 내려오는 그 저항대 직면에 있는 상황이고, 아래에서 지지받았던 자리에서 이제 위에 저항받는 자리까지 지금 진행되는 과정으로 쌍바닥을 예쁘게 잡아서 보조지표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일봉의 보조지표상으로는 지금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잘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다 지금 저점 부근에서 잘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제 수급이 이것만큼 잘 안 따라와 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조금 아쉬운 거고요. 그래서 빗각 추세대에 막히거나 넘어가면 어디까지요? 여기서 생긴 갭 9월, 여기가 어디 9월 3일과 9월 4일에 크게 생긴 갭이 있죠. 요 갭의 시초 부분을 지금 건드렸고, 이제 말미 부분을 건드렸고, 자, 시초 부분이랑 어디랑 만난다고요? 개인들의 360 타겟. 오늘 개인 콜옵션 360 집중 타겟인 360 콜 자리와 맞물리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선물 지수기 때문에 현물로 보면은 선물이 조금 더 위에 있어요. 한 2포인트 정도 더 위로 봐줘야 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본 겁니다. 대략 360 정도 올라서면은 그 자리랑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빗각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상태가 되겠죠. 어떨 때? 현재의 옵션 포지션이 유지됐을 때, 청산 없이 유지된다라는 조건 하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옵션의 변화를 계속 봐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가 오늘 미셸 보우먼 이사 연설 일정을 무사히 넘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고요. 갭으로 넘어가거나 오늘 벌써 내일부터 막히거나 이런 진행이 되니까 내일 시작부터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거고, 오늘 야간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빗각 추세 저항대를 넘어가게 된다면 다음은 9월 3일과 9월 4일에 생긴 갭의 시작점 자리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는 오늘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콜옵션 360 결제를 주는 자리와 겹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렸고요. 개인의 콜 360 미결 폭증이 있었고 아까 43,000계약까지 늘어났었죠. 이 상황이 청산되지 않고 유지된다면 10월물 만기까지 360 이상으로 끝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제를 안 준다라는 거죠, 개인들한테. 반대 콜매도 포지션이 외국인과 금융투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남은 주요 일정입니다. 이번 주는 연준 이사 연설 일정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화, 목, 금요일 이제 빅컷의 부정적인 미셸 보우먼 이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목요일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주목되고 또 옐런 재무장관
또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 오늘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있고요. 미셸 보우만 연준이사 연설이 10시에 있고요. 9월 25일 수요일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장 마치고 나서 있습니다. 새벽 5시, 우리는 목요일이 되는 새벽 5시.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오늘 미셸 보우만 잘 넘기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제 또 고비가 될 수 있는데,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발표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론 주가가 많이 좀 바닥을 쳤다가 조금씩 이제 개선되고 있는 과정, 바닥에서 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자, 9월 26일 목요일에는 우리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저녁 때 연설데이입니다. 일단은 밤에 미국 GDP 발표 있고요. 파월 연준 의장 연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연설, 수잔 콜린스 연총재 연설, 미셸 보우만 이사 연설,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 연설, 존 윌리엄스, 닐 카시카리, 리사 쿡 이사, 라가르드 22총재. 라가르드 22총재도 중요한데, 최근에 현재 증시 상황, 세계 증시 상황을 1920년 대공황 때와 비교를 했었죠. 굉장히 유사한 측면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공격적인 매파적 발언을 할 가능성 또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가장 시장 친화적인 옐런 재무장관 연설까지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9월 27일 금요일에는 미국 PC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 일정으로 미셸 보우만 이사가 연설을 또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리뷰 영상 마치겠고요. 오늘 끝까지 또 라이브 방송도 그렇고 또 리뷰 영상도 그렇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신청방으로 신청해주셔서 입장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 항상 저 라이브 방송하고 있으니까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